여러분 정말로 신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 강의 중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강의는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에 1000명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알아들을 인내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제 강의를 알아듣는 분이 역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유엔 총회를 통해서 있었죠. 그때 인간은 모두 천부 인권을 타고난다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천부 인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천부 인권을 거부하는 체제에 대해서 이 폭정, 티러니에 대해서 각 개인이 저항권도 가질 수 있다고 썼어요.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이게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인권 선언에 unalienable rights라는 양도 불가능한 천부 인권 개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유엔은 어떤 조약을 통해서도 이 개념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이 천부 인권 개념이 이제 트럼프 폼페오의 미 국무부의 위원회에서 다시 등장을 했죠. 이 천부 인권 개념이. 이 개념은 중국 공산당을 없애겠다는 뜻과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1948년 인권선언이 조약으로 탄생을 했어요. 제네바에서 두 개의 인권 규약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A 규약, B 규약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권, 다르게 말하면 사회권, 자유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사회권, 자유권에 대해서는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말하자면 자유권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 이 사회권, 이것은 Civil Political Right과 Economic Social Right 이 두 개의 조약으로 탄생을 했어요. 하나는 사회권, 하나는 자유권. 이 중에 자유권에 해당하는 이 권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완강하게 비준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죠. 북한은 비준했지만 실질적인 자유권이 없어요. 아직도 이동의 자유를 포함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 포함해서. 결국은 천부 인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자유권에 대한 강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먹고 살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회권도 물론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과 집회와 출판과 결사의 자유, 지금 한국은 이것들을 다 제약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겠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조는 전 세계를 향해서 천부 인권, 이 기본권을 더 확장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한국 주사파와 중국과 그리고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조지 소로스류의 유대 자본은 이상하게 트럼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음해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정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조지 소로스, 헨리 키신저와 긴저버그와 이런 등등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왜 트럼프랑 부딪힙니까? 왜 CNN 같은 언론과 민주당은 트럼프와 부딪힙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unalienable right, 이 천부 인권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1776년 이 천부 인권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죠. 지금 폼피오 장관의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라고 하는 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 천부 인권 위원회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 천부 인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왔다. 로마적 지성에서 왔다. 다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참 저 자신과 관련돼서도 놀라운 것은 이 폼페이오 장관의 그 천부 인권 위원회에 제가 직접 배웠던 그 노틀담 대학의 카로사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 백인은 아니고요. 이분 중남미 계통의 라틴 계통의 학자인데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학자인데 이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또 역시 제가 공부했던 노틀담 대학의 그 여성 교수님이 이번에 긴즈버거를 잇는 새로운 미국 대법관이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틀담 대학이 카톨릭 계통이라는 것을 들어서 카톨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노틀담 대학의 카톨릭은 그 지금 한국에 상당히 작용화되어 있는 카톨릭하고는 종류가 달랐어요. 굉장히 경건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교정해서 이렇게 미사가 있고 그리고 늘 아주 중세적인 그런 분위기에 그런 아주 경건한 평화로운 그리고 철저한 좋은 학교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개신교도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가끔씩 이 성당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곤 했어요. 저는 이 그 노틀담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 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예전에 헨리 나우엔 저자로서 유명한 그 명상 헨리 나우엔 작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도 노틀담 대학에서 아주 깊은 명상을 했다고 들었는데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아주 그 단견을 갖고 있지만 저는 마음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참 철저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교수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평균 4명, 5명이 있었던 그 기독교를 삶으로 사는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일리시 걔가 주로였는데 이분은 이 새로 그 대법관이 된 코니 바렛 교수는 그 프랑스계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카톨릭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카톨릭인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임기에 2명의 대법관을 지명한 것이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을 미국답게 하는 그 유대 기독교 전통을 새롭게 정립하는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는 가톨릭,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톨릭, 그리고 유대적인 세계, 세속적인 세계를 존중하는 기독교,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명령이죠. 저는 어떤 가치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다른 생을 갖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명령을 듣는 기독교는 이미 종교의 찬을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겉으로 양상은 그 가치 전쟁을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모두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은 이미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명령을 듣는 그런 기독교죠. 저는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이 정치 코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이 바로 이 유대 기독교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비밀이 바로 이 유대 기독교 전통과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이 유대 기독교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과 건국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사파 정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유엔 깃발을 대한민국에 꽂은 그 신비의 전쟁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죠. 만약 그때 당시에 유엔 깃발로, 보편의 깃발로, 자유의 깃발로 우리가 싸우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이 아시아 극동에서 중국과 소련을 이고 있는 이 극동에서 대한민국은 적화되었겠죠.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캄보디아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폴포트보다 더 악랄한 김일성에 의해서 통치받았겠죠. 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것은 6.25 전쟁에 대한민국에 깨끗하게 손들지 않고 김일성 치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통치자 그룹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소름 끼치는 정말 천벌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한미동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본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가치가 있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존적으로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권리가 있다. 이 개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잘못된 주체사상에 빠져서 전체주의에 빠져서 친공산당, 친중국 공산당에 빠져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천부 인권을 갖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면 지금 2020년 전 세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양도할 수 없는 고귀한
존엄, 고귀한 생명, 고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 천부 인권 개념과 사람의 권리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출하는 것이다. 돈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세속적인 원리 속에서 잘못된 인권을 말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세계가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이 혐의는 트럼프에 대한 이 반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증오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것은 허무주의 세계죠.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계죠. 돈이 지배하는. 조지 소로스 자금이 한번 들어가면 한 나라가 휘청합니다. 우리나라 IMF 사태도 조지 소로스 자금과 이 헤지펀드와 관련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있었죠. 저는 많은 이슈들을 여러분에게 던졌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거대한 그림이라도 꼭 그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헨리 키신저라든지 조지 소로스는 꼭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계열이 다릅니다. 하지만 키신저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키신저는 그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 특히 개신교적 세계에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 전 세계로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온 차이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라는 이 책에 중국 이야기라는 책으로 걸로 번역되어 있는 이 책에 보면은 기독교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진짜 미국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1970년대에는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 해서 그 소련을 공략할 수 있는 상당히 탁월한 비법을 그 당시 외교 전략으로 제시한 사람이죠. 어떤 당대에서 이 사람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2020년에는 적어도 트럼프와 폼페이오 이 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닙니다. 치열한 베트남 전쟁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함으로써 유엔의 그 안보리 국가 중에 대만이 빠지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1971년에 알바니아가 제안한 대로 세계가 더 이상 미국과 중공이 화해하는 기류 속에서 더 이상 대만을 지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대만은 안보리에서 쫓겨나고 사실은 유엔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해서 원 차이나의 아주 기퉁이에 들어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자유 중국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그때 당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6.25 전쟁에 대한민국을 돕는 유엔 깃발을 주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엔 안보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이 자유중국이었기 때문이죠. 자유중국. 모택동이 중국이 아니라 자유중국이었기 때문이죠. 1945년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국공내전, 그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끝나지 않았고 승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장개석에 그 자유중국이 유엔 안보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 자유중국이 안보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스탈린의 소련이 걸석 중이었죠.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유엔 창설 이후에 가장 신비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깃발,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유엔 깃발, 유엔 사령부 창설을 통해서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자유중국이 안보리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자유중국이 안보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불만으로 갖고 소련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장일치, 4개국 만장일치로 유엔 사령부가 창설된 것이죠.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은 계속 종전선언 주장을 하고 중국 공산당도 함께 합세를 하고 김정은의 북한도 합세를 해서 어떻게 하면 유엔 사령부를 해체할까 그 고민이지만 이제는 안보리가 모두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5개국 만장일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만장일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들이 모두 유엔 사령부 해체하라 해도 미국이 싫다 하면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참으로 이상한 구조입니다. 결국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는 권한은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해체할 생각이 없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정부에서 뭐 전작권을 달라,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별로 심각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죠. 지금은 트럼프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겠답니다. 유엔 사령부 해체할 수 없답니다. 사실상 유엔 사령부는 지금 주한미군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국제공법적인 질서를 크게 펼쳐놓고 국제인권법, 국제 질서를 크게 펼쳐놓고 2020년 미국과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무시무시한 갈등을 설명을 했어요. 인문학적으로. 지금 유엔과 미국이 겪고 있는 이 이상한 종류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유엔이 일 좀 해라 이것입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일하는 척만 하고 제대로 일한 적이 없어요. 인권 문제 해결하라고 하면은 그냥 망신을 주는 정도에서 그쳤어요. 실제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번에 75회 연설을 통해서 세 가지를 경고했죠. 첫 번째는 중국 바이러스, 중국 공산당 책임져. 두 번째 유엔 일 좀 이제는 그만 놀고 일 좀 해. 세 번째는 기후 환경 하는데 진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나 트럼프야. 기후 환경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죠. 이 거대한 위선의 구조, 이 거대한 위선의 구조 속에서 과연 이 천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계 제2차 대전에 증오에 가득한 가톨릭 신자들의 파시즘도 이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유대적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 그들과 싸워서도 이겼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은 전체로도 존재할 때가 있겠지만 공동체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처럼 귀하다. 주사파 여러분, 월북자 총살이 뭡니까 도대체?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불을 태워서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야만이죠. 인류가 지난 75년 더 이상 야만으로 떨어지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무나 심각한 야만으로 떨어지고 있죠. 특히 이 한반도에서. 저는 제 생애 내내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했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빛이 나서 온 세계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서해 앞바다에서 저런 야만이 일어나고 또 그 야만이 정당화되고 있나. 중국 공산당의 이 세계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진핑 얘기는 안 해요. 중국 얘기는 안 해요. 트럼프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고요. 한국 뭐 정광훈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런 미친아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길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힘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신장되는 겁니다. 고깃밥에 입밥 줄게. 다 나한테 너네 권리를 팔아. 라고 말하는 이 가짜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정말 하늘의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그 권리, 그 기도와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을 고양하고 우리가 또 일정한 출발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제가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했는데요.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온 세상을 진짜 사랑하는 그 비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갖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비밀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제 인류는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와 지분을 공유했던 그 유엔 시스템의 허위와 위선과 본격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행한 그 살상과 그 엄청난 인권 요리는 이제 다 털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북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중국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산당을 없애지 않고 돈만 주니, 조지 소로스처럼 돈만 지어주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까지 퍼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트럼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는 여행을 금지시키고 온 세계에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너 시진핑 가만히 안 두겠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립이 어딨니? 유엔 사령부 해체 꿈 깨라. 핵이 아직까지 있는데 비핵화? 그런 가짜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어. 트럼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평화. 그게 진짜 평화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있어요. 더 좋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내가 더 좋은 총을 내려놓을 테니까 너도 총을 내려놔라. 그런 바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너 일단 총 내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이거지. 우리가 총을 내리고 김정은한테 우리 총 내렸으니까 너 이제 평화롭게 하자. 그럼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먼저 다 총 내리고 무장 해제하고 평화하자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가 더 강한 총을 갖고 있고 상대방이 그래서 그 위협 때문에 총을 내려놓을 때 오는 평화가 진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또 미국과 협력하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의미 있는 안보, 평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사파 정권은 이 대한민국 정사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협조하십시오. 주사파 정권을 제거하는데,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그리고 주사파들한테, 운동권들한테 제발 보수 그만 속으세요. 누가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한 사람들이 MB를 버려라, 박근혜를 버려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공산주의자의 희생양에 불과합니다. 구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3,000명 회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적어도 3,000명은 저희가 회원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VON이 그리고 MPK가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VON과 함께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할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